네, 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1.36% 오름세, 코스닥은 1.67%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동반 매수, 또 선물 시장에서 모처럼 외국인이 1조 넘게 매수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무엇을 봐야 될지 또 오늘 종목별로 이슈별로 정리해 볼게요. 김민수 대표,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최현정 매니저가 이제 SK하이닉스가 내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개최한다. 또 거기서 어떤 내용을 봐야 될지 미리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포스코홀딩스의 IR이 개최가 됐고 그로 인해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어요.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매출에서 62조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광물별로 중요도를 다시 한번 좀 말한 것 같던데 우리가 앞으로 나올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IR 뭘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다예요. 근데 네. 보니까 가장 먼저 얘기 나왔던 게 리튬이죠. 네, 리튬 맞아요. 매출이 한 13조대, 그리고 고순도 니켈이 한 3조 8천억대. 이렇게 나오면서 뭐 거의 들어가는 2차전지 소재 쪽에 들어가는 하이니켈계 쪽의 흐름들 그대로 얘기한 것 같고요. 양극재 36조, 음극재 5조 이런 쪽으로 총 매출 62조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2차전지 소재의 확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쪽으로 어떻게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목표를 세우면 네. 그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 아마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고 거기서 나오는 공급망 라인들을 그대로 IRA 법안에 맞출 수 있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왔던 얘기들은 대부분 지금 얘기했던 포스코홀딩스가 가려고 하는 방향 그대로 얘기하지 않나라는 쪽인데 이게 2차전지 소재 쪽에 미치는 영향은 솔직히 없습니다. 네, 지금 알고 있는 사실 다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 이게 좀 보여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 쪽에서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들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들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보다는 더 훨씬 더 크고 있는 Q가 가장 중요하다는 쪽에서의 어떤 현상들도 지금 확인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리튬을 기존 30만 톤에서 42만 3천 톤으로 캐파를 늘리겠다. 양극재도 기존에는 한 60만 톤 가량이었는데 100만 톤으로 늘리겠다. 다 지금 필요로 하는 소재들이 많다 보니까 예상했던 그 생산 능력을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역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돼서 이 소재에 대한 필요성 혹은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은 뭐 지금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네.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각 이제 소재별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가격대 이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염호 관련돼서 지금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염호에서 이제 충분히 그거 관련돼서 이제 추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리튬을 생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게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리튬이 만약 시장 내에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에서 리튬 생산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매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예상보다 좀 증가폭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고 또 IR도 계속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될지 꼭 챙겨보시고요. 저희가 또 전해드릴게요. 그럼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신규 원전 검토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건지요, 임순희 대표님? 네, 뭐 일단 지금 얘기 나온 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에너지원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원전을 기존 거 말고 추가적으로 신규 원전을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에 확정되는 이제 11차 전력기본 계획 내에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취소했었던 원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영덕의 천지 1, 2호, 그다음에 삼척의 대진 1, 2호가 있었는데요. 뭐 전부 취소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조금 재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뭐 신재생이나 이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원전이나 수소 연료든지 그다음에 뭐 LNG 발전과 같이 이제 다양한 전력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런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4차 산업 그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을 통해서 만약 뭐 신규로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는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탈원전을 할 것이다라고 하다가 이제 탈원전을 또 다시 회귀한다라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 탈원전 움직임 끝난 거예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탈원전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아직 전기차 안 타시는데. 네, 안 타죠. 네, 우리 앵커님 전기차 타기 위해서는 네. 전기 더 생산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전기를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유럽에서도 봤었죠. LNG 가격들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 LNG 복합 발전으로 했을 때 전력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 해봐야 아니 그러면 그냥 그 석유로 휘발유 차 타지 뭐하러 이걸 전기차를 타?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전기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력은 앞으로 계속 또 여전히 소모가 많을 텐데 그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가성비 높은 전력을 생산한다. 지금 얘기 나오는 아무리 탈이산화탄소를 한다고 한들 어떤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후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전력 기반의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이 되고 거기서 이제 안정성은 당연하겠지만 거기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늘려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뭐 유럽 쪽에서는 탈원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신흥 국가 쪽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막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국가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쪽은 또 값싼 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정책에서 배제될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국내도 아직까지는 계속 또 전력 쪽에 대한 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쪽 부분들은 계속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계속 유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속 전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전을 대체할 만한 정말 큰 신재생 에너지가 또 꾸준하게 그만큼 전력을 만들어내는 신재생 에너지가 나타나기 전까지 원전은 불가피하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고 또 아리백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자꾸 원전주들이 갈라다 말라다 테마성 흐름을 띠는 거. 너무 좀 그런 그랬나요? 것도 좀 있고요. 네. 일단 뭐 국내에서 보면 생산 설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생산 설비가 좀 보통 생각하실 때 뭐 전력이 막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전체 생산 설비의 80%밖에 전력을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을 해도 이게 송배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력 생산량의 80%밖에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원전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보다는 아마 송배전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게 전력 수급에는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아리배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뭐 이게 문제가 얘기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50년도에는 이제 그 탄소 제로를 하는 게 이제 아리백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걸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부분 뭐 대형 기업들이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아리백을 이제 선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7% 정도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물량의 뭐 한 20-3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아리백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원전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런 이제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제품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저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원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국내 상황에서는 좀 같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참 원전주는 찬반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투자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원래는 좋아했는데 오늘 팔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목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마침 이 폴란드 방문을 앞두고서는 폴란드가 원전,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있으니까 또 오늘 그 이슈까지 테마로 더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 기술, 한전 산업이 크게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김민수 대표님 네. 원전을 버릴 순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원전 주도 무조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네, 이제 원전 관련된 쪽은 솔직히 뭐 국내 문제가 아니라 네. 해외 쪽이죠. 네, 국내보다는 또 이제 지금 전력 쪽에 대한 수요가 아직 뭐 80%까지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보수적인 겁니다. 앞으로의 폭발적인 성장, 전기 사용용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아마 확장돼서 해외 쪽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국가죠. 어느 정도 어떤 산업을 유지 또는 확장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이 필요한데 이런 쪽에서 작년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폴란드 쪽과 함께 방산 원전 관련된 쪽에 포괄적인 협약 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성과가 이번 13일이죠. 폴란드 방문 때 한번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래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움직이면서 나온 흐름들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혹시 이제 진짜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네, 근데 나오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네, 기대를 좀 많이 반영시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 정도까지 네. 한 번 더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번 주 일정을 보면서 움직였던 매매이긴 만큼 그 정도에서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또 수주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위에서 또 이렇게 쭉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안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다음 타이밍을 또 봐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면서 일단 번 건 챙겨야죠. 네. 그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후에 무언가 성과가 나온다면 그때 또 세론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러고 조정 후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로 인해 주가가 올랐으니 번 거는 좀 챙겨두자. 살짝 비중을 덜어보는 것도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이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원전주 오늘 현 구간에서 매수 노리셨던 분들은 잠시 자제하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분기 매출 1조 돌파 전망에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리포트 제목이 놀라움의 끝은 어디인가. 그렇게까지 말하길래 LS 일렉트릭 그렇게 잘 나가? 하면서 저도 리포트를 봤는데 시장 컨센서스마저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해요. 저희가 두 분 모두 다 뭐 종목별로 혹은 뭐 산업별로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으나 이 배전, 송전에 대한 중요성은 두 분 모두 다 오를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 LS 일렉트릭이 그 성과를 보여줄까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게 끝일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안 되고요. 뭐 신고가 확 다 있는데 거기다 그런 거보다 이쪽은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전력기기 관련된 뭐 변압기 관련된 사이클이 기존에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미국의 리슈어링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이클이 확 늘었습니다. 아마 이제 성과 나오는 대로 계속 레벨업은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초기는 지났고요. 그 다음에 한 산 중턱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다. 산 중턱까지는 왔다. 아직 저 고점까지 가려면 고점? 예. 정상은? 이것도 주식하네요. 등산도 주식으로 합니다. 예.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사이클적인 변화를 봤었을 땐 여전히 누리는 국면이 맞다라고 보시면서 LS 일렉트릭 보니까 기존의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한 759억 정도 됐는데 1,070억을 부르네요. 50%를 넘깁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70% 늘어난 수치고 뭐 수치가 다 그냥 엄청 넓혀지기 시작하면서 2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2조 5천억 얘기 다 했네요. 그만큼 호황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이제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최근에 또 전기차도 충전소도 다 설치해야 되고 여기서 LS 일렉트릭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진출한 선언한 바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중턱에서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미국 뭐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를 이제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 이게 뭐 교체를 한두 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5년에서 10년 정도를 지금 보고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규적으로 계속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될수록 그 관련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수주 산업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면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뭐 상당히 상반기에 주가 흐름도 좋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추세는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미국향 이런 이제 매출이 계속 지금 상황으로 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보면 뭐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여기에 뭐 최근에 ESS 관련된 부분으로도 특히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ESS 관련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는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은 가능성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 저희 시청자분도요, 6만 원일 때부터 LS 일렉트릭 눈여겨봤다 하신 분도 있고, 재룡전기도 같이 보셨대요. 전선전기 쪽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LS 일렉트릭을 갖고 있다면, 내가 만약 갖고 있다 가정하면 현금관에서 매도는 안 하시겠네요. 갖고 있다고 하시게 되면 부럽습니다. 네, 뒤를 후속적으로 따라갈 게 LS가 이제 좀 더 참 무거워요. 그 지주사 맞아요. 관점에서 무겁긴 한데 그것도 이제 따라가리라고 보지만 타이밍은 며칠 전에 중요한 61선 때 부분에 지지 받고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LS요? 네, 개인적으로는 일진전기도 보셨으면 합니다. 이 회사도 1분기 실적 보니까 놀라웠습니다. 끝은 어디인가? 네, 1분기 실적이 일진전기도 그랬습니다. 1분기가 영업이익이 170억 나왔는데 아마 지금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그대로 곱하기 4를 한다. 680억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총이 4천억이 이제 각 넘었습니다. 안 비싼데요? 네, 이런 부분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벨업은 꾸준히 될 만한 회사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지금 전력기기 쪽은 지금 호황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만큼 잘 좀 눌림 목적에 싸게 사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기회 되면 또 덥석 이상입니다. 물어보자. 네. 일진전기도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고 그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가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이 LS 그룹주를 꽉 가져간다면은 LS 일렉트릭 보유자분들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신규 매수 조금 욕심은 내면 안 되는 건지. 일단 뭐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오늘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일단 뭐 자체는 뭐 10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LS 일렉트릭에 대한 뭐 성장성이나 아니면 뭐 PER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돼도 뭐 지금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뭐 높은 수준은 아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낮은 수준도 아니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8만 원대 한 중반 정도에서 한번 매수하시는 거는 뭐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자라면은 10만 원까지는 좀 가져가 보고 신규 접근 노리셨던 분들은 오늘은 아니다. 조금 내려왔을 때 그때 들어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LS 그룹주, LS 일렉트릭 같이 들어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보겠습니다. 코스피로 이사 소식에 포스코 DX가 장중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급등까지 보였는데 이전 상장을 하면은 뭐가 좋길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겁니까? 보통 이전 상장하면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선입관이 좀 있으시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확보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쪽은 넘어와서 코스피 200에 이제 만약 뭐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인덱스 펀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인덱스 펀드에서도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뒤집어 생각하면 이제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들어오면 또 그만큼 구매도 쉬워진다라는 것도 좀 같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의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이전들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전 후에 수익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뭐 최근에 이제 이전을 한 걸로 본다라고 하면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이전한 이후에 특히 요즘에 2차 전기 이제 부분까지 겹치면서 뭐
상장 이후에 한 6배 넘게 이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비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스피로 이전해 온 이후에 한 반토막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도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다음에 코스피에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고 여기서 또 MSCI 지수까지 편입되면 그 패시브 자금 유입이 들어오니 그런 기대감에 오늘 포스코 DX가 이렇게까지 오른 거 아닐까 의견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DX가 현재 27% 급등하고 있고 네. 다시 이전 고점에서 뭐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오늘 그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거든요. 네. 의미 부여를 해도 괜찮을까요? 의미는 부럽습니다. 또 부러워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조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코스피로 들어오게 되면 100위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 200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코스닥 지금 현재 150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공매도가 코스닥 150에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맞아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직 코스피 200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은 약간 공매도 청산이 먼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오르는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지금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과정이 나온 다음에 코스피 200 가서 또 패시브 자금 유입되는 거와 공매도가 다시 들어오는 것과 같이 또 여러 가지 난리를 세력 피했죠. 싸움인가요? 네, 거기서도 뭐 줄다리기가 한참 되겠죠.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이제 포스코 그룹에 나오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펀더멘탈에 따라 달렸다고 보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한 650억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많이 영업이익이 좋았지만 시총이 3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싸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 더 우위할 수는 있지 않나라는 쪽의 판단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공매도 청산이 먼저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독 변동성이 컸나 봐요. 최근에 포스코 DX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게 네, 포스코 그렇죠. 그룹에서 정보기술 서비스를 담당하고 네. 있고 여기에 로봇까지 더해서 네. 물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물류 자동화가 가장 큰 뭐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봇 관련된 기술 중에서 이제 물류 자동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컨베이어 벨트형의 이제 대형 물류 관련된 시스템은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천공항도 지금 그 관련된 물류 시스템을 깔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에도 지금 뭐 제철소 나오지만 제철소도 이제 일괄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괄 생산 라인에 관련된 뭐 상당한 뭐 기술력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소재와 관련돼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하면서 이런 물류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 이런 이제 공장 내에 이제 스마트 이제 공장을 만들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포스코 자체적으로 계속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관련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은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요즘에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지금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뭐 쫓아가서 사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는 아마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고 투자를 하셔도 뭐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물류 자동화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네. 너무 올라서 오늘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했잖아요. 김민수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포스코 DX? 저는 한번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네, 오늘 한번 팔았다가 네. 이제 물론 코스피 넘어가면서 그때 한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밸류가 아주 싸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한번 정리했다가 차라리 뭐 포스코 계열 다른 거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애둘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27% 넘게 현재까지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살짝 수익 실현하시고 다음에 또 이전 상장 이후에 노려보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드려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세 가지 특징주 걸어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